16페이지고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같이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이고요. 자, 밑이 다 양수인 상태에서 이제 지수법칙을 적용할 보는 부분인 건데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이런 형태가 생소하니까 A의 2분의 1제곱을 라지 A로 B의 2분의 1제곱을 라지 B로 일단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그리고 스몰 a 더하기 B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이 형태가 라지 A제곱 빼기 라지 B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문자를 치환해 놨으니까 이 치환해 놓은 거 자리에 다시 이 친구들을 대입할 수 있겠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 A 빼기 B가 나올 것이고 A 더하기 B가 되니까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수의 확장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환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지수가 다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요것들을 이제는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의 형태임을 눈치채고 굳이 치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2번은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요것을 간단하게 계산하여라. 그럼 이것도 똑같아. 자, A의 3분의 1제곱은 라지 A로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라지 B로 두는 것이야. 그럼 주어진 식은 라지 A 더하기 라지 B 그리고 라지 A제곱 빼기 라지 AB 더하기 B제곱. 그럼 이건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에서 했던 것처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임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는 것은 지수의 확장에서 원하는 교육 방침은 아니에요. 원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치환을 하기보다는 좀 연습이 많이 되면 얘네들이 단번에 이런 꼴이라는 걸 눈치가 채지거든? 지금은 당연히 처음 배웠으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지만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가 단번에 A 빼기 B고 A 더하기 B구나. 단번에 이렇게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여서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의 확장을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미안해. B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네. 그러면 잘 봐. 지금 요 나와 있는 답을 다시 선생님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A의 3분의 1제곱이잖아.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될 거고 B의 3분의 1제곱도 마찬가지로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요. 지수의 곱은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아까 문제는 지수 밑이 같았을 때에는 밑 그대로 쓰고 지수끼리의 덧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지수의 합이야. 지수의 곱은 이렇게 분배될 때에만 지수의 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수의 곱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에 내가 치환했던 문자를 다시 원래 문자식으로 대입을 하였더니 A 그리고 너가 약분되어서 B-1제곱. 그럼 얘는 결국엔 A-B분의 1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뭐야.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여기 플러스구나. 여기 플러스라서 지우야.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래서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플러스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필수예제 6번의 별표. 이 필수예제 6번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X에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였어요. 4였어요. 문제에서 당연히 x 밑은 0보다 크다 양수라는 형태를 던져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럼 지우야 얘는 보면은 지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1번식에서는 지수를 1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요걸 알고 있어요.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x의 1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어진 조건식을 제곱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양을 맞춰줘야 되잖아. 지수의 모양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지수에다가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은 x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는 거 플러스 뒤에 항을 제곱한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지? 그럼 주어진 식을 제곱했다는 건 좌변만 제곱한 것이 아니라 우변도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우변의 4 또한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이 여기 왔어. 그럼 이제 얘 봐봐.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요것 좀 집중을 해보면 얘는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밑이 똑같고 곱셈하는 거니까 지수 법칙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1이었던 거예요. 1. 그럼 2 곱하기 1은 2죠. 그것이 16이었더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14가 되겠다. 이게 1번에 해당되는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실게요. 두 번째는 제곱해주세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이 궁금해요. 그럼 주희가 내가 지금 1번에다가 요 식을 구해놨잖아. 그럼 요 조건식을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x 1제곱이 제곱이 되려면 요 식을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곱해서 지수의 형태를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제곱 x제곱 그리고 얘 제곱해서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잖아요. 한 번 더 쓸게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그럼 14를 제곱하면 196 이렇게까지 식을 정리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를 집중해봐. 얘를 보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인 거거든. 그럼 밑이 똑같은 것들끼리 곱셈하는 거였기 때문에 밑 그대로 동일하게 두시고 너 1이라고 하는 지수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수를 더해서 0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 1이다. 그러면 얘는 x제곱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 이것이 19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은 194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죠? 요거예요. 자, 그럼 3번 문항은 어떤 것이었냐면 3번 문항은 세제곱 x 2분의 3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값이야. 그럼 지금 이 주어진 식을 통해서 얘를 맞춰가야 되잖아. 그럼 2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얘는 지수의 곱이었기 때문에 2분의 세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3번식의 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세제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볼게.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세제곱해보자. 그럼 얘는 세제곱을 하면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수상에서 공통수학이라고 하게 되네. 수상에서 곱셈 공식 막 엄청 많이 외웠을 건데 외운 공식 중에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A고 얘가 B였던 거야.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지금 이거 안 지우고 이거랑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적어볼게. 그럼 x 2분의 1의 세제곱 이게 A 세제곱이야. 더하기 3 그 다음 A제곱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B예요. 그죠? 그럼 뒤에는 또 3 곱하기 x 2분의 1의 1제곱 3A 그죠? 얘가 A죠. 그 다음 B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하고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어놓고 실수를 줄이는 걸로 문제를 훈련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에요. 바로 처음부터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면 계속 이제 그 전에 했던 곱셈 공식들을 계속 유추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해볼게. x에 2분의 세제곱 얘 지수 분배, 지수 곱하는 거지, 그치? 플러스 3 곱하기 이제 여기서 잘 봐. x 2분의 1에 제곱했으니까 x의 1제곱이 올 거고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뒤에 따라올 거예요. 그죠? 그럼 세 번째 항도 3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올 거고 x의 마이너스 1제곱 옵니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과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잘 봐. x 2분의 3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필요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식을 세제곱 해준 거잖아. 그럼 이제 얘가 정리가 되면 게임 끝나요. 자, 요 정리는 어떻게 하냐? 자, 3 곱하기 묶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곱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이 똑같고 지수를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얘네들과 얘네들. 자, 그러면 얘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요 식이 어디에 있었어? 문제 조건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12라고 정리하는데 요 값이 누구였냐? 주어진 식을 세제곱 한 거였기 때문에 64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결론 문제에서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64에서 12를 제거한 52라고 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공식을 외웠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고1 때 공부할 때에도 아마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내가 곱셈 공식이 제대로 외워져 있지 않다. 그럼 수상책 다시 펼쳐서 봐야 돼. 교과서든 개념서든 수상책 다시 펼쳐서 곱셈 공식만 나와 있는 형태들 다시 한번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지수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수 함수에도 나오고 지수가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지만 로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으로 갑니다. 7번도 별표 3개. 자, a의 2x제곱이 5라고 하는 값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얘는 내가 다 모든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모양을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까도 뭐 x 2분의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이 어떤 수라고 주어졌는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값이 궁금해. 그럼 나는 지금 이 모양을 여기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요식을 제곱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7번의 형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형태는 x의 2x제곱, a의 2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를 2x제곱으로 맞춘다. 혹은 2x제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변형한다.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항을 좀 풀어볼 건데 지수를 2x로 맞춘다라고 하는 형태는 a의 x제곱에 a의 x제곱을 곱해주면 ax제곱 곱하기 ax제곱은 a의 2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분자의식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우리 분수잖아. 분모 분자가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자에다가만 AX를 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AX 제곱을 곱해야지만 시계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자고. 어차피 얘는 지금 사실은 원래 약분되는 형태인데 내가 2x제곱이라는 지수를 찾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사이좋게 같은 수를 곱해준 것이야. 그럼 얘는 a의 2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그리고 분모는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아, 이제는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x지수랑 마이너스 x지수가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거를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얘를 1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a의 2x제곱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a의 2x제곱이라는 모양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5라고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5를 쓰고 5를 썼는데 이제 관건은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그럼 잘 봐. a의 2x제곱을 a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좌변과 우변에 모두 마이너스 1제곱을 하였다. 그러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난 너를 6이라고 둘 거고 5분의 25 빼기 1 통분하면서 번분수식이죠. 30분의 24. 좀 더 정리하면 15분의 10분의 아니 뭐야. 뭘로 약분되냐? 땡큐. 5분의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 오케이. 여기 넘어와서 오케이. 여기 1이야. 쏘리. 그럼 더 쉽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6분의 4가 됩니다. 그럼 3분의 2네요. 3분의 2.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엔 요거 가볼게요. 그럼 2번도 보세요. 나는 a의 2x제곱이라는 형태를 활용하게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똑같이 분모 분자에 사이좋게 a의 x제곱을 곱하여서 a의 3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가자고. 그럼 나는 실수하지 않게 분배하는 형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그리고 a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a의 2x제곱은 문제에서 5라고 줬기 때문에 5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고 이제 여기가 관건이네. 아까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5분의 1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을 제곱하면 돼. 그럼 a의 4x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건 좌변만 제곱하는 거 아니고 우변도 제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5를 제곱해서 25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또 25 이렇게 쓴다. 그럼 얘는 6분의 5분의 125, 126. 그래서 30분의 126. 뭘로 약분되냐? 6으로. 6, 5, 30, 6, 22, 6, 1. 그래서 5분의 2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8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8번도 똑같아. 지금 주어진 식이랑 정리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모양을 맞춘다. 그러니까 지수의 모양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수의 모양을 맞춰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수 x, y, z에 대해서 8번에 1번 가보실게요. 8번에 1번 148의 x제곱은 8이었고 37 y제곱은 16이었을 때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식 자체는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x분의 1을 찾고 3배 해주면 되고 그죠? 요 식은 y분의 1을 찾고 4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모양을 맞춰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x분의 1과 y분의 1을 어디서 찾느냐? 근데 여기서 찾아, 여기서. 데려와 볼게. 그러면 양변을 x분의 1제곱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다 좌변, 우변 똑같아.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해준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지수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지수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x분의 세제곱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따라서 148은 2의 x분의 세제곱이었다. x분의 세제곱이 여기 나왔어. x분의 세제곱.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일단은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시고 y분의 4도 찾아야 되니까. 그치? 그럼 또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서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합니다. 37은 16의 y분의 1제곱. 그러면 얘는 또 37은 2의 4제곱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아요. 37이라고 하는 값은 2의 y분의 4제곱이구나. 여기서 또 y분의 4제곱이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어진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주어진 식의 모양은 x분의 3 빼기 y분의 4였는데 얘가 지수였고 얘도 지수였어요. 그럼 지수와 지수를 빼는 형태는 지수 법칙에서 뭐야? 나눗셈밖에 없는 거야. 나눗셈. 지수랑 뺄셈이 되는 형태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에서 볼 수 있듯이 나눗셈식을 통해서 지수를 뺄셈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빼기 지수는 나눗셈이더라. 그럼 내가 지금 이 찾은 모양을 이용해서 2의 x분의 세제곱 나누기 2의 y분의 4제곱을 하여 148 나누기 37의 값을 찾으면 끝난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4로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4로 끝내는 게 아니라 x분의 세제곱 빼기 y분의 4제곱이라고 나는 형태가 나왔고 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는 요 모양의 값이 궁금하다 그랬기 때문에 밑은 2로 동일하였고 결국엔 지수의 값을 물어보는 것이라 정답은 2였습니다. 요렇게 찾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8번에 2번 보세요. 8번에 2번. 2의 x제곱은 4의 y제곱 그리고 8의 z제곱과 동일하더라. 그랬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이 궁금하고 세 가지 값 중에 어느 하나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0이 아니에요? 분모의 형태로 들어갔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어떤 특정한 값 k라고 둬야 된다. 가비엘이 했었죠. 고등수학 상에서. 고등수학 하에서. 그럼 얘를 데려와 보면 2의 x제곱은 k였고 4의 y제곱도 k였으며 8의 z제곱도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x분의 1의 모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x분의 1의 모양을 찾으려면 이 주어진 조건식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x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y분의 1제곱도 필요하니까 두 번째 조건식을 통해서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하여서 k의 y분의 1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식 또한 똑같이 8이라고 두고 양변에 z분의 1제곱을 하여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형태를 또 봐봐. 이 주어진 식. 이 주어진 식은 또 똑같아요. 뭐냐면 얘도 지수. x분의 1제곱. 얘도 지수. y분의 1제곱. 얘도 지수. z분의 1제곱. 그럼 지수 덧셈, 지수 뺄셈이네? 그럼 지수끼리 덧셈하는 것은 밑이 같은 것들끼리 곱셈이고 지수끼리 뺄셈하는 것은 밑이 같은 것들끼리의 나눗셈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요 식에다 대입하기만 하면 돼. 보세요.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주어진 요식은 지우야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빼기 z분의 1제곱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자, K의 X분의 1제곱은 K의 X분의 1제곱은 2라고 내가 구해놨어. 2 쓰고. K의 Y분의 1제곱은 4라고 내가 구했으니까 곱하기 4 쓰고. 마찬가지로 K의 Z분의 1제곱은 K의 Z분의 1제곱 8이라고 구했으니까 나누기 8 이렇게 정리해. 그럼 8 나누기 8이 되면서 정답은 1이 된다. 부액인 거죠. 그럼 문제에서 1의 값이 궁금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저식을 다시 정리하면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빼기 Z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1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은 K의 0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주어진 식은 얘잖아. 얘랑 똑같은 값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수 확장의 포인트가 되는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9번 가보실게요. 넘어가세요. 자,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된 지 T일 후에 하루 매출액을 P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1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때의 매출액은 P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P3이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PT를 어떤 조건식을 던져줬냐면 56 곱하기 1.034의 T 곱하기 10의 6제곱의 값을 갖는다. 이게 매출액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일이 지나면 T자리에 3을 대입해서 값을 매긴다. 이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T랑 여기서 말하는 T가 동일한 T라는 걸 눈치채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제품이 출시된 지 50일 후에 하루 매출액은 신제품이 출시된 지 8일 후에 그러니까 50일 후랑 8일 후가 궁금해요 라는 얘기네요. 50일 후의 매출액과 8일 후의 매출액에 몇 배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나 지금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그럼 이 네모의 값을 구하려면 봐봐. 50일 매출액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50이라고 쓰지. 그리고 8일 매출액은 기호로 P8이라고 쓸 거고 그게 몇 배 차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몇 배라고 하는 형태는 P8제곱과 P50제곱의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분모 분자에 같은 형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P8은 T자리에 8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56 곱하기 1.034의 8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갑니다. P50은 56 곱하기 1.034의 50이 되니까 034의 50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56 약분될 거고 10의 6제곱 약분됩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1.034에 여기가 50제곱이고 여기가 8제곱이었고 나눗셈이었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통해서 42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네모예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 1.034의 21제곱은 1.034의 21제곱은 2로 계산하세요. 문제 마지막에 이걸 줬거든요. 그럼 나는 21제곱이 아니라 42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을 제곱해줘야지. 왜 제곱해야 돼? 얘가 지수 분배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42니까. 1.034의 42제곱은 2의 제곱, 즉 4입니다. 얘가 4란 얘기예요. 4. 그럼 몇 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난다. 요렇게. 그래서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넣어야 되는 값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그라는 단원인데 로그 단원 하기 전에 지수 함수부터 할 거예요. 지수 함수. 알겠죠? 지수를 먼저 배웠으니까 지수 함수부터 먼저 갈 겁니다. 48페이지고요. 잠깐 끊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